경감 수술하면은 인생 망친다. 실제로 만약 저게 정말 맞다라고 하면은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정감 수술 안 하거든요. 하지만 비뇨기과 선생님들 정감 수술 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감 수술이 괴담처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생 동안 내가 불임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부작용 때문에 안 할 거야 그건 아니니까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정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또 얘기 드릴 거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0대인데 자기 위로와 하루가 너무 피곤한데 주기적으로 배출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피곤해서 자기 위로 안 하고 싶은데 꼭 배출해야 하나요? 사정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는데 저는 사실 사정이 내 건강 상태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정을 하는 게 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내가 굳이 꼭 사정을 꼭 해야 하는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사정을 하고 싶다 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으십니다. 하지만 꼭 내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사정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성 전립선염 치료가 없다고 다들 말하는데 정말 없는 건가요? 어떤 분이 만성 전립선염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사실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절하게 항생제를 어느 정도 기간을 드시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항생제를 드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항생제를 계속 또 오래 먹는다고 해서 만성 전립선염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생활습관 같은 거 좀 조심하고 전립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것들 피하면서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게 만성 전립선염이 있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메가도스 해도 괜찮나요? 이 메가도스라고 하는 건 아마 비타민 C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에 메가도스 해서 생긴 건지 아님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메가도스를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타민 C는 분명히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를 메가도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10,000, 20,000 그 이상을 드시는 경우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석에 걸린 이유가 단순히 비타민 C에 대한 메가도스 용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생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결석이 생겼을 때 비타민 C 말고 내가 다른 생활 습관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도 교정하시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시면서 메가 비타민 C 용법을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니탈리움 완치 여부,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균입니다. 북유럽 쪽에서는 균에 대한 치료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현재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행히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일 때 1차 약제, 2차 약제를 쓰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의 치료를 보다 보면 1차 또는 2차 약제에 대해서 내성균이 생겨서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 쓸 데가 없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요. 대학병원 교수님 중에도 이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만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그 교수님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좀 부산으로 이전하실 생각 없으세요? 부산 한번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 당장에는 생각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적외선 치료 가장 좋은 것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좌욕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쬐는 그런 적외선은 사실 전립선에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혈액순환 개선을 가지고 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감 수술하면은 인생 망친다. 음낭수종 생기고 작아지고 불발이 돼요.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괜히 없다라고 굉장히 인정이 된 치료 방법이고요. 실제로 만약 저게 정말 맞다라고 하면은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정감 수술 안 하거든요. 하지만 비뇨기과 선생님들 정감 수술 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감 수술이 괴담처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시니까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정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참 좋은 의사입니다. 사실 제가 좋은 의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 통증 때문에 궁금하신 분인데요. 극심한 통증에 경련같이 파르르 떨지 않나요? 요도도 피딱지 배출되는 게 너무 아팠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인데 또 요로결석이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신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결석 생겼을 때가 제일 아픈 것 같고요. 결석이 처음에 생길 때 그 딱 싸르르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딱 알고 병원에 와서 그때 또 바로 치료하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치료하시면은 덜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뇨기학과 전문의 길건이었습니다.